복도는 고요했다. 2301호의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아저씨 무릎 꿇으세요. 27살 체리나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66의 장현호는 빛바랜 빨간 배달복을 입고 서 있었다. 그의 눈에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는 무릎을 굽혔다. 죄송합니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다. 리나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다. 그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제대로 된 음식 가져와요. 바로 그때였다. 리나야 준비됐어? 복도 끝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문이 완전히 열리고 한 남자가 나타났다. 32살 장도윤이었다. 그는 무릎 꿇은 노인과 그 앞에 선 리나를 보았다. 얼굴이 굳어졌다. 리나야. 이게 무슨... 리나가 재빨리 표정을 바꿨다. 아 도윤 오빠. 벌써 왔어? 이 아저씨가 실수를 해서. 도윤의 시선이 무릎 꿇은 노인에게 머물렀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 뒷모습이 그 구부정한 어깨가. 아니다. 그럴 리 없다. 노인이 천천히 일어났다. 고개를 숙인 채 복도를 걸어갔다. 도윤은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짐을 느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노인은 대답 없이 엘리베이터로 사라졌다. 새벽 5시. 서울 한복판 최고급 펜트하우스의 알람이 울렸다. 장현호는 천천히 눈을 떴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걸어갔다. 거대한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66의 단정한 남자가 서 있었다. 한서건설 회장 장현호. 그는 손목에서 스위스제 명품 시계를 풀었다. 손가락에서 결혼반지와 다이아몬드가 박힌 인장 반지를 하나씩 빼냈다. 커프스 단추까지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옷장을 열었다. 한쪽에는 수천만 원짜리 맞춤 정장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의 손은 구석에 숨겨둔 낡은 배달복을 향했다. 회장님. 비서 안미정이 거실로 들어왔다. 45의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굳이 직접 하실 필요가. 미정씨. 현호가 배달복 지퍼를 올리며 말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약자를 대할 때 드러나네. 내 아들이 결혼하려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하지만 다른 방법도. 배달기사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겠나? 가장 낮은 곳에서 보는 게 가장 정확해. 안미정은 한숨을 쉬며 물러났다. 현호는 다시 거울을 보았다. 이제 거울 속에는 평범한 배달기사가 서 있었다. 오늘이면 모든 게 끝난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수억 원짜리 외제차들 사이 구석에 세워둔 낡은 오토바이가 있었다. 시동을 걸자 투둑거리는 소리가 났다. 새벽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한서건설 본사 앞에서 잠시 멈췄다. 60층 건물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 있었다. 평소라면 그는 최상층 회장실에서 일하고 있을 시간이었다. 모두들 열심히구나. 나도 오늘은 다른 일을 해야지. 그는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탔다. 목적지는 동네의 작은 중식당이었다. 일주일 전 현호는 비서를 통해 이 중식당 사장 오만석을 만났었다. 체리나가 자주 주문한다는 곳이었다. 거액을 주며 하루만 배달기사로 일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었다. 오만석은 황당해했지만 개인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말에 더 묻지 않았다. 중식당에 도착하자 오만석이 반겼다. 김 기사님, 약속대로 오셨네요. 현호는 가명을 썼다. 네 사장님, 오늘 배달 많습니까? 아직은 별로. 아 맞다. 32동 2301호 거기가 우리 VIP 고객인데 매주 금요일 아침엔 꼭 주문해요. 오늘도 곧 전화 올 겁니다. 현호의 눈이 반짝였다. 2301호. 체리나의 집이었다. 도윤이 오늘 저녁 소개하기로 한 여자. 그 집. 어떤 분들인가요? 오만석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딸이 좀 까다로워요. 배달기사들한테 특히 그래요. 조심하세요. 어떻게 까다로운데요? 그냥 조심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때 현호의 핸드폰이 울렸다. 아들 도윤이었다. 아버지 저예요. 그래 도윤아. 오늘 저녁 8시 잊지 않으셨죠? 리나 정식으로 소개하는 날이에요.
응, 조금 늦을 수도 있다. 먼저 만나고 있어라. 내 아버지. 리나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유기견 봉사도 자주 하고 SNS에서 선한 영향력도 펼치고 있어요. 아버지도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전화를 끊고 현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도윤은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였다. 너무 착해서 가끔 사람을 잘못 보기도 했다. 아버지, 제가 결혼할 사람은 꼭 아버지께 먼저 소개할게요. 아버지가 인정해 주시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대학 졸업식 날 도윤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김 기사님, 주문 들어왔어요. 오만석의 목소리에 현호는 정신을 차렸다. 32동 2301호 짜장면 2개요. 빨리 갖다 주세요. 드디어 시작이었다. 오전 7시 30분. 현호는 뜨거운 짜장면을 배달 가방에 넣고 오토바이에 올라탔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고급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머니를 확인했다. 명함 케이스가 살짝 보였다. 한서건설 회장 장현호라고 적힌 명함이 들어 있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것이었다. 23층 2301호.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다. 짜장면 배달 왔습니다. 문이 열렸다. 체리나가 서 있었다. 27 예쁜 얼굴에 완벽한 메이크업. 비싼 브랜드 운동복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현호를 보는 눈빛이 차가웠다. 여기 놔두고 가세요. 무뚝뚝한 말투였다. 네, 맛있게 드세요. 그때 리나의 핸드폰이 울렸다. 도윤 오빠? 현호의 가슴이 철렁했다. 응, 오늘 밤 8시. 나도 기대돼. 아버님도 오신다고? 좋아. 완벽한 여자친구가 될게, 오빠. 리나가 전화를 끊고 돌아섰다.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도 왜 서 있어요? 빨리 가세요. 현호는 조용히 돌아섰다. 복도에서 옆집 할머니를 만났다. 배달 오셨구나. 그 집도 시켰네. 네, 자주 시키나 봐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리고 배달 기사들한테 함부로 대하기로 유명하지. 지난번엔 피자 배달하는 젊은 친구를 울렸다니까. 1층으로 내려오자 경비원이 불렀다. 기사님, 2301호 갔다 오셨어요? 네, 왜 그러세요? 그 집 민원이 제일 많아서요. 특히 딸이 배달 기사들 괴롭히는 걸로 유명해요. 조심하세요. 오전 9시. 또 전화가 왔다. 2301호 탕수육 추가 주문이었다. 1시간 후 현호는 다시 그 집 앞에 섰다. 이번엔 리나가 팩을 붙이고 있었다. 아까 그 아저씨네. 하루 종일 배달만 하는 거예요? 네, 일하는 중입니다. 리나가 코웃음을 쳤다.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배달이나 하고 있어요? 젊었을 때 뭐 했길래? 현호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끌어올랐다. 하지만 참았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뭐가 열심히해요? 제대로 된 직업도 없으면서. 리나는 카드를 꺼내 결제 단말기에 찍었다. 그리고 영수증 팁란에 큰 글씨로 영원이라고 쓰고는 서명도 하지 않은 채 종이를 툭 던졌다. 가세요. 그때 리나의 전화가 또 울렸다. 화면에 엄마가 떴다. 엄마. 목소리가 갑자기 달콤해졌다. 응, 오늘 저녁에 한서건설 후계자 아버지한테 정식으로 인사해. 장도윤이라고 2달 동안 만났는데 이제 결혼 얘기 나올 것 같아. 현호의 손이 떨렸다. 엄마, 이번엔 정말 대박이야. 한서건설이면 재산이 조 단위래. 결혼하면 우리 집안도 완전히 바뀌는 거야. 사랑? 엄마, 그런 게 뭐가 중요해? 돈이 있으면 다 되는 거야. 사랑은 나중에 생기는 거고. 현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리고 엄마, 내가 예쁘잖아. 남자들은 다 내 외모에 넘어가. 장도윤도 마찬가지야. 일단 결혼부터 하고 나면 그 다음은 내 마음대로야. 시어머니도 없다니까 더 좋아. 현호의 가슴이 철렁했다. 도윤의 어머니는 10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오후 2시. 세 번째 주문. 짬뽕이었다. 이번엔 리나의 친구가 함께 있었다. 리나야, 이 아저씨가 오늘 계속 오는 사람이야? 응, 나이 먹고도 배달이나 하고 있어. 친구가 킥킥 웃었다. 불쌍하다. 우리 아빠 나이쯤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현호는 참고 또 참았다. 오후 5시.
네 번째 주문. 볶음밥 3개. 그래서 오늘 그 재벌 아들 만난다며? 친구들의 대화가 들렸다. 응, 완전 잭팟이야. 결혼하면 인생 역전이지. 근데 사랑하지도 않는데 결혼해도 돼? 리나의 대답이 들렸다. 사랑? 그런 거 영화에나 나오는 거야. 현실은 돈이 최고지. 돈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 현호가 문을 두드렸다. 배달 왔습니다. 아, 또 그 아저씨네. 들어와서 놔두고 가요. 친구 하나가 물었다. 아저씨 나이가 몇이에요? 66입니다. 헐. 우리 아빠보다 나이 많네. 그 나이에 배달이나 하고. 리나가 끼어들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열심히 살았어야지. 안 그래요, 아저씨? 현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저씨 오늘 내가 중요한 약속이 있거든요. 혹시 또 주문하면 다른 사람 보내요. 아저씨 얼굴 보면 기분 나빠지니까. 친구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현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었다. 저녁 6시. 현호는 중식당에서 잠시 쉬고 있었다. 배달복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온몸이 욱신거렸다. 66의 나이에 하루 종일 오토바이를 타는 것은 쉽지 않았다. 전화가 울렸다. 또 2301호였다. 아까 시킨 볶음밥이 너무 짰어요. 다시 만들어서 가져와요. 지금 당장. 리나의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손님 3시간 전에 배달한 음식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지금 먹어봤더니 짜다고요. 빨리 다시 가져와요. 전화가 끊겼다. 오만석이 고개를 저었다. 김 기사님 가지 마세요. 이건 너무해요. 아니에요. 제가 가보겠습니다. 현호는 새로 만든 볶음밥을 들고 다시 그 집으로 향했다. 해가 지고 있었다. 거리에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붐볐다. 아파트 앞에서 경비원을 만났다. 또 2301호요? 네. 그 집 오늘 유난히 심하네요. 아까도 택배기사한테 소리 지르더니.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현호는 생각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된다면. 2301호에 도착했다.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왜 이렇게 늦어요? 리나가 짜증 가득한 얼굴로 서 있었다.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저녁 약속을 위한 준비였다. 죄송합니다. 새로 만들어서. 그냥 놔두고 가요. 아, 잠깐. 리나가 현호를 불렀다. 눈이 번뜩였다. 아저씨 무릎 꿇어요. 현호는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요? 무릎 꿇으라고요. 손님한테 불량품을 팔았으니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현호의 다리가 떨렸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오늘의 목적을 생각하며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죄송합니다, 손님. 66의 노인이 27 여자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었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리나가 비웃었다. 그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제대로 된 음식 가져와요. 바로 그때였다. 리나야, 준비됐어? 복도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도윤이었다. 일찍 도착해서 리나를 데리러 온 것이었다. 도윤이 열린 문 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그 광경을 봤다. 무릎 꿇은 노인과 그 앞에 서서 비웃는 리나를. 리나야. 이게 무슨.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다. 리나는 재빨리 표정을 바꿨다. 아, 오빠. 벌써 왔어? 이 아저씨가 실수를 해서. 무릎을 꿇고 계시잖아. 도윤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현호는 천천히 일어났다. 도윤과 눈이 마주쳤다. 하지만 도윤은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다. 현호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도윤이 불렀다. 괜찮습니다. 현호는 엘리베이터로 걸어갔다. 뒤에서 도윤과 리나의 대화가 들렸다. 리나야, 방금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오빠,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빨리 가자, 늦겠어.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1층에 내려오니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38살의 변호사 윤재민이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아, 괜찮습니다. 윤재민이 명함을 꺼냈다. 저는 이 아파트에 사는 변호사입니다. 방금 2301호에서 나오시는 걸 봤는데. 보셨습니까?
네, 관리사무소 복도 CCTV로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보안 카메라에도 다 찍혔을 겁니다. 그 집은 워낙 민원이 많아서 주시하고 있거든요. 윤재민이 목소리를 낮췄다. 더 중요한 건 아까 그 여자가 재배달 요구하면서 한 통화도 녹음되어 있어요. 관리규약상 악성 민원은 자동 녹취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뭔가요? 그 여자 SNS에 자기가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 계속 올려요. 유기견 봉사활동 기부 인증. 완전히 이중적이죠. 현호의 눈이 커졌다. 도윤이 믿고 있는 리나의 착한 모습은 모두 거짓이었던 것이다. 중식당으로 돌아온 현호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시계를 보니 7시였다. 김 기사님 이제 퇴근하시죠.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오만석이 말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현호는 배달복을 벗고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었다. 거울을 보니 피곤한 얼굴이 보였다. 주머니에서 명함 케이스를 꺼내 비서 안미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정 씨, 지금 호텔로 정장 가져다줘. 네, 회장님. 준비되어 있습니다. 30분 후 현호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정장으로 갈아입었다. 명품 시계를 차고 반지를 끼었다. 거울 속에는 다시 한서건설 회장의 모습이 있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무릎을 꿇었던 그 순간 도윤의 놀란 얼굴, 리나의 비웃음이 계속 떠올랐다.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서니 직원이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장현호 회장님. 도윤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구석 테이블에 도윤과 리나가 앉아 있었다.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다. 도윤의 표정이 어두웠고 리나는 애써 밝게 웃으려 했지만 불안해 보였다. 오빠 왜 그래? 무슨 생각해? 아니야. 그냥 아까 그 일이 계속 생각나서. 그 배달 아저씨 말이야? 그냥 잊어. 별일 아니야. 도윤이 리나를 바라봤다. 별일이 아니라고? 리나야, 나이 많은 어르신을 무릎 꿇게 한 게. 리나의 얼굴이 굳어졌다. 오빠 왜 그래?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현호가 천천히 테이블로 걸어갔다. 도윤아. 도윤이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 오셨어요. 리나도 돌아봤다. 그녀는 아직 현호를 알아보지 못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체리나입니다. 리나가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다. 완벽한 미소를 지으면서. 현호는 리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래요, 체리나 씨. 드디어 만나네요. 자리에 앉아 리나가 다시 말했다. 아버님 만나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목소리에서 긴장이 느껴졌다. 현호는 리나를 차분히 바라봤다. 몇 시간 전 이 여자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기억이 생생했다. 리나 씨, 도윤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기견 봉사활동도 자주 하신다고요. 리나의 얼굴이 밝아졌다. 네, 저는 사람을 돕는 걸 정말 좋아해요. 특히 어려운 분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SNS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펼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도윤은 리나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아까 본 장면이 계속 떠올랐다. 그 배달기사 어르신. 뒷모습이 왠지 아버지 같았는데.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도윤은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냈다. 하지만 아버지를 볼 때마다 그 어르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현호가 도윤을 바라봤다. 도윤아, 무슨 생각하니? 표정이 안 좋은데. 아니에요, 아버지. 그냥 오늘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 도윤은 아버지의 손을 유심히 봤다. 오늘따라 손이 거칠어 보였다. 정말 우연한 일치겠지. 하지만 왜 이렇게 비슷할까? 리나가 재빨리 화제를 돌렸다. 아버님, 도윤 오빠가 아버님을 정말 존경한다고 항상 말해요. 한서건설을 일으키신 이야기도 들었어요. 현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쉽지 않은 길이었죠. 1982년에 시작했으니. 도윤이 갑자기 아버지를 봤다. 그 목소리, 그 말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다. 젊었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도 했고, 배달도 했고. 리나가 놀랐다. 아버님이 배달도 하셨어요? 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뭐든 해야 했죠. 그때 느낀 게 있어요. 현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 도윤은 점점 더 확신이 들었다. 아버지의 어깨선 말하는 톤, 손짓.
모든 게 그 배달기사 어르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돼. 우리 아버지가 배달을. 그것도 리나의 집에? 현호가 물잔을 내려놓았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리나 씨, 저는 사람을 판단할 때 한 가지를 봅니다. 리나가 긴장한 듯 현호를 바라봤다. 그게 뭔가요?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봅니다. 리나의 입술이 떨렸다. 돈이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특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죠. 도윤이 아버지를 바라봤다. 평소와 다른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뭔가 더 진지하고 더 무거운 느낌이었다. 리나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아버님 말씀이 맞아요. 저도 평소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은 제가 좀 예민했나 봐요. 중요한 날이라서. 그때 웨이터가 다가왔다. 주문하시겠습니까? 현호가 메뉴를 보며 말했다. 잠시만요. 아, 혹시 이 근처에서 배달 음식을 시킬 수 있나요? 웨이터가 당황했다. 저희 레스토랑에 오셨는데 배달 음식을요? 네. 중국집 짜장면이 먹고 싶네요. 도윤이 놀랐다. 아버지, 왜 갑자기? 리나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왜 갑자기 짜장면 얘기가 나오는 걸까? 현호가 핸드폰을 꺼냈다. 그리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오만석 사장님? 한서건설 장현호입니다. 리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그 중식당. 오늘 하루 종일. 아, 그래요? 오늘 배달하던 김 기사님이 퇴근하셨다고요? 아쉽네요. 그분이 배달한 음식이 먹고 싶었는데. 전화를 끊고 현호는 리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리나 씨, 혹시 오늘 중식당에서 음식 시켜 드셨나요? 리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아, 아니요. 왜요? 그냥 물어본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이 그쪽에서 배달을 하거든요. 도윤이 의아해했다. 아버지가 아는 분이 배달을요? 네, 아주 성실한 분이에요. 66의 나이에도 열심히 일하시죠. 리나가 물을 마시려다가 멈췄다. 66. 오늘 그 배달기사가. 그분이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손님이 아주 까다로웠다고. 현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다. 도윤이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은 듯 눈을 크게 떴다. 아버지. 설마 아까 그 어르신이. 현호가 손을 들어 도윤을 제지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구겨진 카드 영수증이었다. 팀란에 영원이라고 크게 쓰여 있었고 서명란은 비어 있었다. 이게 뭔지 아시나요, 리나 씨? 리나의 눈이 흔들렸다. 그 영수증. 자신이 오늘 오후에 던진 그 영수증이었다. 이건 오늘 어떤 젊은 여성이 배달기사에게 던진 영수증입니다. 팁은 영원, 서명도 거부했다더군요.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다. 리나야. 설마 내가. 리나가 급하게 일어섰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하지만 현호가 말했다. 앉으세요, 리나 씨.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리나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앉았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현호가 계속 말했다. 그리고 그 배달기사는 오늘 하루 동안 여러 번 모욕을 당했다고 해요. 돈을 바닥에 던진다든지 나이를 비하한다든지. 도윤이 리나를 바라봤다. 실망한 표정이 역력했다. 리나야, 정말 내가 한 거야? 리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변명을 하려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때 현호가 일어섰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오겠어요. 현호가 자리를 비우자 도윤과 리나만 남았다. 도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리나야, 솔직하게 말해줘. 오늘 내가 한 행동들 다 사실이야? 리나가 눈물을 글썽였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들킨 것에 대한 분함이었다. 오빠, 나도 실수할 수 있잖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 실수? 리나야, 어르신을 무릎 꿇게 한 게 실수야? 도윤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내가 알던 너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 유기견 봉사도 하고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리나가 도윤의 손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도윤은 손을 빼버렸다. 오빠, 제발. 오늘만 넘어가줘. 아버님께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 좋은 인상?
리나야, 넌 이미. 그때 현호가 돌아왔다. 그런데 뭔가 달라진 모습이었다. 머리를 뒤로 넘기고 안경을 벗은 한서건설 회장 현호의 얼굴. 리나가 그 얼굴을 자세히 봤다. 그리고 아버님? 리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다. 오늘 하루 종일 자신이 모욕했던 그 배달 기사의 얼굴과 너무나 똑같았다. 레스토랑은 침묵에 빠졌다. 리나는 의자에 겨우 앉아 있었다. 저는 몰랐어요. 아버님이신 줄. 리나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였다. 몰랐다고 해서 당신이 한 행동이 정당화되나요? 리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꿈이 무너진 것에 대한 절망이었다. 도윤이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단호함이 가득했다. 리나 씨, 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리나가 놀란 눈으로 도윤을 봤다. 오빠,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 당신은 내 아버지를 무릎 꿇게 했어. 66 노인을 모욕했다고. 도윤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더 중요한 건 당신이 보여준 그 모습이 진짜 당신이라는 거야. 돈과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는. 리나가 급하게 도윤의 팔을 잡았다. 아니에요. 저는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도윤이 팔을 빼며 고개를 저었다. 사랑?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한서건설 후계자를 사랑한 거잖아. 그 말에 리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사실이었으니까. 현호가 천천히 일어섰다. 리나 씨,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어요. 리나가 두려운 눈으로 현호를 바라봤다. 오늘 당신이 저에게 한 모든 행동은 CCTV에 녹화되어 있습니다. 복도 카메라, 엘리베이터 보안 카메라, 그리고 재배달 요구 통화까지 모두 녹취되어 있어요. 리나의 눈이 커졌다. 그게 무슨?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에 제출할 생각입니다. 관리규약 위반으로 공식 경고를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현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당신 SNS의 가식적인 선행 게시물들과 오늘의 진짜 모습을 비교한 자료도 함께 제출할 겁니다. 리나가 무릎을 꿇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몇 시간 전 현호에게 시켰던 그 자세였다. 제발. 그것만은 안 돼요. 제 인생이 끝나요. 현호가 리나를 내려다봤다. 이제야 무릎 꿇는 사람의 기분을 아시겠네요. 하지만 현호는 리나를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세요. 저는 당신처럼 사람을 무릎 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충고를 했다. 리나 씨,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으세요.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직업으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리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도윤이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어요. 현호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아니다, 도윤아. 내가 오늘 올바른 선택을 했잖니. 그걸로 충분해. 그때 웨이터가 다가왔다. 실례합니다만 주문하시겠습니까? 현호가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우리는 이제 가려고 합니다. 아들과 둘이서 짜장면이나 먹으러 가야겠네요. 도윤도 웃었다. 네, 아버지. 오늘은 제가 살게요. 두 사람이 일어서자 리나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현호와 도윤은 돌아보지 않았다. 레스토랑을 나가며 현호가 말했다. 도윤아, 사람을 볼 때는 항상 그 사람이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봐야 한다. 그게 진짜 모습이니까. 네, 아버지. 평생 잊지 않을게요. 밖은 어두워졌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오히려 밝아졌다. 오늘의 교훈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었다. 일주일 후, 체리나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로부터 공식 경고를 받았다. 관리규약 위반으로 향후 재발 시 강제 퇴거 조치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 SNS 계정은 모두 삭제했다. 가식적인 선행 게시물들도 모두 사라졌다. 한 달 후 리나는 현호에게 손편지를 보냈다. 회장님께. 그날 이후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에게 거울을 보여주셔서. 현호는 편지를 읽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그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 그는 비서 안미정을 불렀다. 미정 씨, 체리나 씨에게 답장을 보내주게. 진정한 반성이 있다면 새로운 시작도 가능하다고. 한편 장도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동네 작은 카페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자였다. 화려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손님을 따뜻하게 대했고 특히 어르신들께 친절했다. 도윤 씨, 제가 별로 가진 게 없어요. 평범한 집안의 평범한 직업. 도윤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죠. 6개월 후 한서건설 대강당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라이더 상생기금 창립식이었다. 현호가 단상에 올랐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수많은 배달 종사자분들께 감사를 전하고 그분들의 자녀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기금은 연 100억 원 규모로 조성되었다. 배달 종사자 자녀들의 장학금과 복지를 위해 쓸 예정이었다. 그날 참석한 한 배달 기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대기업 회장님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현호가 그의 손을 잡았다.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당신들 덕분에 우리 사회가 돌아가니까요. 한서건설 사내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대면직 존중 문화가 정착되었다. 청소원, 경비원, 배달기사 등 모든 협력 직원들을 존중하는 것이 회사의 핵심 가치가 되었다.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역지사지 체험을 하도록 했다. 하루씩 청소, 경비, 배달 등의 일을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처음엔 반발도 있었다. 왜 우리가 이런 걸 해야 합니까? 현호가 직접 답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당연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땀과 노력 위에 우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1년 후 도윤이 결혼했다. 상대는 그 카페 직원이었다. 결혼식장에서 현호가 축사를 했다. 제 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닌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법을 아는 사람을요. 신부가 눈물을 흘렸다. 아버님, 저는 도윤 씨에게 줄 수 있는 게 마음뿐이에요. 그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날 저녁 현호는 회장실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에는 열심히 일하는 배달기사들이 보였다. 빨간 오토바이가 도로를 누비고 있었다. 그들 모두가 누군가의 아버지고 아들이고 가장이겠지. 그는 1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무릎을 꿇었던 순간은 치욕적이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아들을 지킬 수 있었고 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회장님. 안미정이 들어왔다. 오늘 라이더 상생기금 첫 장학생이 선발되었습니다. 20명입니다. 좋네. 그들이 우리 사회의 빛이 되길 바라지. 2년 후 체리나에게서 또 편지가 왔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체리나입니다. 지금 저는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진짜 봉사가 무엇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가르침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현호는 편지를 적으며 미소를 지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다만 계기가 필요할 뿐이지. 5년 후 도윤이 한서건설 부회장이 되었다. 취임사에서 그는 말했다. 제가 경영 철학으로 삼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가 가진 것이 아니라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 있다. 이것은 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다. 저는 한서건설이 단순히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회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회사가 되길 바랍니다. 그날 밤 현호와 도윤은 오랜만에 중식당에서 짜장면을 먹었다. 바로 그 오만석 사장의 가게였다. 아이고 회장님, 도윤 부회장님, 어서 오세요. 오만석이 반갑게 맞았다.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가게도 많이 변했어요. 배달 직원들 처우도 개선하고 손님들도 예의 바르고. 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현호가 고개를 저었다. 제가 한 건 없습니다. 다들 스스로 깨달은 거죠. 짜장면을 먹으며 도윤이 말했다. 아버지, 그날 정말 힘드셨을 텐데.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현호가 젓가락을 놓고 아들을 바라봤다. 도윤아, 때로는 가장 낮은 곳에서 얻은 교훈이 가장 높은 곳까지 빛을 비추는 법이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무릎을 꿇었기에 너는 평생 무릎 꿇지 않을 사람을 만날 수 있었잖니. 그리고 우리 회사 직원 수천 명이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고.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하루의 굴욕이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꾼 거네요. 굴욕이 아니야. 투자였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10년 후. 현호가 회장직에서 은퇴하는 날. 기자회견장에서 한 기자가 물었다. 회장님, 한서건설을 이끌어 오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입니까? 현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10년 전 제가 배달기사로 일했던 하루입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다. 배달기사요? 네. 그날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66의 나이에 27 젊은 여성 앞에서요. 기자들이 놀랐다. 하지만 그 경험이 저를, 우리 회사를, 그리고 제 아들을 바꿨습니다. 때로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큰 깨달음을 얻는 법입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다. 그 젊은 여성은 누구였습니까? 제 아들이 만나던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고 싶었죠. 결과는요? 현호가 미소를 지었다. 덕분에 제 아들은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도 지금은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현호는 한서건설 본사를 마지막으로 둘러봤다. 로비에는 큰 현판이 걸려 있었다. 모든 일하는 사람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2014년 9월 19일 한 배달기사의 하루에서 얻은 교훈. 20년 후. 한국의 한 대학 강의실. 경영학과 특강이 진행되고 있었다. 강사는 50살이 된 장도윤이었다. 이제 그는 한서그룹 총수가 되어 있었다. 여러분, 오늘은 진정한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학생들이 집중했다. 20년 전 제 아버지는 하루 동안 배달기사가 되셨습니다. 66의 나이에 빨간 배달복을 입고 짜장면을 배달하셨죠.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다. 왜 그러셨대요? 저를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만나던 여성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시려고요. 도윤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그날 아버지는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무릎 꿇음이 저와 우리 회사,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학생들이 숨죽여 들었다. 리더십은 높은 곳에서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작은 일을 통해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강의가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다. 회장님, 그 여성분은 어떻게 되셨나요? 도윤이 창밖을 바라봤다. 체리나 씨는 지금 리나 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을 돕는 일을 하시죠.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거울을 만난다면요. 그날 저녁, 도윤은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다. 장현호는 5년 전 81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사람의 가치는 그가 가진 것이 아니라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 있다. 도윤이 묘비 앞에 짜장면 한 그릇을 놓았다. 아버지, 오늘도 많은 배달기사 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회사는 그분들을 정말로 존중하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도윤이 돌아서려는 순간 누군가 다가왔다. 50살쯤 된 여성이었다. 체리나였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아버님께 인사드리러 왔어요. 매년 이맘때면 오거든요. 리나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번엔 진정한 존경의 무릎 꿇음이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진짜 삶을 가르쳐 주셔서. 도윤이 리나를 일으켜 세웠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일어나세요. 이제는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차례입니다. 라고. 사람의 가치는 그가 가진 것이 아니라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 있다. 때로는 무릎을 꿇는 순간이 가장 높이 일어서는 시작이 될 수 있다.